자, 지금 우리 어떤 구독자, 제레미 컨설팅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강의만 보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자,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으로 가게 된 박사유학을 가게 된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한 몇 개 보셨습니까? 강의는 사실 거의 셀 수 없이 본 것 같고요. 그 같은 영상을 한번 해봐요, 대충. 글쎄요. 그래도 한 30개는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30개요? 적게 본 거죠. 지금 강의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3012개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약간 검색해서 보고 이래가지고 개수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30개 이상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50개. 주로 어떤 강의들 보셨어요? 네, SOP 보다가 이제 SOP 잘 쓰는 법 때문에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보다가 왁구 짜는 거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요. SOP 쓰고 이제 인터뷰, 컨택하는 거는 보기만 하고 제가 실현은 못했고 뭐 나중에 합격 기다리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자, 좀 기본적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학교 어디 나왔고, 뭐 학점 등등등. 저는 학교는 인서울 하이권 학부를 나왔고요. 문과를 나왔고 학점은 조금 좋은 편인데 4.0 기준 4.0이고요. 네. 석사가 오히려 더 학점이 낮습니다. 네. 그래도 몇 점? 그래도 한 3.7 정도 되지 않을지 4.0 환산했을 때요. 네. 논문은 갖고 계세요? 논문은 가진 게 석사논문밖에 없습니다. 그거 퍼블리시 됐나요? 안 됐나요? 퍼블리시는 안 됐고요. 지금 학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국 대학원 원서 쓸 때는 전혀 그 CV에 넣거나 하지 않았어요. 국내 그거예요? 아니면은 그 해외 저널이에요? 해외 저널, 네, 해외 학회입니다. 자, GRE 점수 엄청 높으세요? 부끄러운데 GRE가 거의 퍼센타일로 50%만 넘기자 해서 50 겨우 넘은 거고 버벌이랑 매스 둘 다 겨우 50만 넘습니다. 네. 라이팅은요? 라이팅은 좀 제가 라이팅 하는 거 좋아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게 4.5 받았습니다. 몇 번 보셨죠? GRE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왜? 왜 한 번만 봤어, 님? 왜? GRE 많이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뭐 힘든 것 같아요. GRE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그 몇 개 학교 중에서 GRE 면제가 됐었죠? GRE는 15개, 선생님이 15개 이상 쓰라고 하셔서 15개를 썼고요. 그 중에서 12개가 면제 혹은 옵셔널이어서 네, 12개가 그렇게 됐습니다. 3개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수정 15개 아니고 저 최소 21개라고 항상 거의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몇 개 학교 붙었고 랭킹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붙은 학교는 학과 순위로 5위 정도이고요. 최종 붙은 학교는 3개 학교, 웨이트리스트 받은 학교가 한 3개 정도, 나머지는 리젝이고 하나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근데 리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학교 붙은 데 합격한 데는 어떻게 되죠? 지금 그 갈 학교가 가장 높은 학교고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라서 네. 높아요? 네, 그게 이제 랭킹 5위 학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거 2가지만 얘기해봐요. 제일 후회한 거는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 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석사 학점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님 이거 진짜 잘 들어 님아. 잘 들어. 잘 들어 님. 오케이? 학점이 높잖아. 됐어. 학부 때보다 낮아졌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얼만큼 낮아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다만 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그럼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닌 거예요? 학교는 이제 보통 대학원생은 일주일에 한 2-3번 학교를 가니까 나머지는 다 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뭐 10시, 11시까지 일했던 것 같고. 무슨 일 한 거예요? 정규직으로 뭐 회사 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강사를 했었습니다. 학원 강사. 오케이, 알겠어요. 자, 2번째 후회되는 거. 건강을 잘 못 챙긴 게 제일 후회됩니다. 왜냐면 건강을 못 챙겨서
대학원 가기 준비하면서도 계속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끈덕지게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건강을 제일 못 챙긴 게 가장 후회된다. 지금도 후회되고 있고 지금 뒷수습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몸이 약골이에요? 아니면은 건강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좀 강제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이제 대학병원 다닐 정도로 많이 안 좋아졌어서 그래서 강제로 쉬게 됐었는데 그때 좀 대학원을 지원도 못할 뻔했고 그 석사도 졸업을 못할 뻔했어서 그때 좀 약간 인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후회했던 것 같아요. 좀 허망하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님,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한 실수 같은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다는 등 이런 거요. 만약에 좀 더 GRE 점수가 있었으면 더 많은 학교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가장 후회되는 거는 제 자신이 약간 정신적으로도 약간 건강이 좀 그러니까 많이 붙인다? 힘이 붙인다? 그게 힘들었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고 또 좋아지고 있어서 자, 유학 준비하면서 제일 슬펐을 때 딱 하나. 제일 슬펐을 때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돈 없을 때가 제일 슬펐고 막 어디 학교 써야 되는데 지금 뭐 UC 계열은 지원비가 200불이 막 넘잖아요. 그럴 때 막 망설이게 되는 좀 제 자신이 너무 후회되고 GR이나 토플 볼 때도 좀 아니 여러 번 못 본 게 좀 많이 슬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아주 해피엔딩이잖아, 님아, 그죠? 막 진짜 난 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얘기는 내가 성공하면 우리 꼬맹이들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고 싶은 게 저는 학부도 제 돈으로 다녔고 석사도 제 돈으로 다녔고 대학원 유학 준비도 다 제 돈으로 했는데 유학 준비 하다 보면 정말 찔끔찔끔 새나가는 돈이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지를 잃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은 다 재수없었거든요. 약간, 뭐야, 지는 갔으니까 하는 소리겠지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듯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반드시 구하면 구할 것이고, 제레미 선생님이 만난 것도 좀 구한 것 중에 하나지 않을지. 진짜 포기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려한 적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때 아팠을 때, 그때가 5월 달쯤이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유학을 갈 생각도 못했고,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석사 논문도 못 쓰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당장 뭐 수술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근데 그 순간, 나 그럼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 유학 가고 싶었는데 유학 가야겠다 하고 유학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을 뭐 미뤄가면서까지 석사 논문 썼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학 준비하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밭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네. 퍼스널 에세이는 썼어요? 펄스 에세이 쓴 학교도 있고 안 쓴 학교도 있고 지금 붙은 학교는 안 썼습니다. 아 근데 퍼스널 에세이는 어떻게 소재를 잡았어요? 퍼스널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선생님이 안 좋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First Generation이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했어요. First generation what? First Generation 컬리지 스튜던트고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고 PhD 스튜던트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왜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 동네를 보고 여기 이 동네는 서울의 난민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가난한 동네라서 너네는 이제 난민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들었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풀사 에세이에도 그런 개토에서 내가 자랐고 서울에서 그런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어필을 한 것이 펄스 에세이의 그 초기 패러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네. 님 잘한 거야. 잘 선정했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 님아. 그래서 학교 원서에도 물어보잖아요. First generation 대학교 졸업하냐냐. 4년제. 잘했어. 그런 걸 강조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제레미 컨설팅 강의들을 보고 기존에 나는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겠다라는 게 방향이 바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전에는 저는 구글 같은 데 쳐가지고 SOP 쓰는 법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보고 정말 그렇게 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학교는 학교에 뭐 어떤 장점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아마추어 같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호러블하게 썼었는데요. 프레임 짜기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나의 차별점을 두는 점들을 정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3,000개 강의에 걸쳐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SOP를 완전히 뒤집었고 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재 특히 뭐 저의 어려운 이야기들, 흑수저 얘기들 안 쓰려고 했고 전 그 얘기가 되게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 가기로 한 이상 미국인의 정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썼었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영웅담이 아닌데 이건 제가 다음에 강의로 할게요. 왜냐면 이거 비슷한 거를 물어본 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헛짓한 거. 그러니까 다른 소재로 작업하고 한 거는 시간 얼마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R이나 토플 공부 시간보다 SOP를 더 길게 썼고요. 또 수정을 볼 때도 좀 전문가한테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못 받으니까 박사 선배를 통해서 봤었고 거의 뭐 한 50번 고친 것 같아요. 고친 파일이 50개 정도 되니까 기간이나 시간이나 몇 회에 고쳤냐면 더 많이 있겠죠? 아, 그러면은 그 박사 선배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박사 선배께도 정말 고마운 게 맞지만 퍼스널 그 스테이트먼트는 오로지 제 자신만 썼어요. 왜냐면 SOP는 연구 관련된 거니까 박사 선배 도움이 필요하지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그 박사 선배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오로지 썼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왔는데 대학교랑 좀 먼 곳을 나왔었는데 상고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가고 석사까지 한 그런 얘기도 썼었어요. 이제 그런 퍼스널 에세이에 상고에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난 다른 걸 배우고 싶었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궁금했고 뭐 이제 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게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썼더니 금방 채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것 좀 얘기해봐요. 상고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 님? 상고를 졸업한 다음에는요, 저는 사실 상고에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직장을 가려면 좀 전교 1, 2등 해야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교도 그렇게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뭐 재수한다고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대학도 이렇게 어영부영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고 졸업하고 1년 동안 대학교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재수 학원도 다니고, 네, 그랬어요. 네, 초반에는 알바도 하고, 네. 님 분야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학교 붙은 거 지금 실감 나요? 아직 실감은 안 나고요. 가서 좀 고생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머, 님아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왜냐면 저 엄마도 상가 나왔어요. 엄마 너무너무 대학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가. 와, 진짜 이거는 대단하네. 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을 좀 안정적으로 끝내고 싶고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공부만 하는 거였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만 하고 싶은 이걸 좀 많이 만끽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네. 우리 몇 년 후에 막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야? 유명해지기보다는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님. 마지막으로 할 말 없죠? 선생님 영상 덕분에 많이 길잡이가 정말 됐고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덕글도 썼었거든요. 합격자 기다릴 때 다들 그러시겠지만 합격 기다릴 때 막 새벽 한두 시에 막 잠 깨고 막 3, 4시에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일 확인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때 댓글에 제가 썼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버텨야 되죠? 이러니까 선생님이 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견디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 근데 되게 그게 도움이 됐고 힘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제 선생님도 다 아시는구나. 지나가는 거니까 견디면 된다 해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강의를 보고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 바뀐 거. 예를 들면은 내가 감히 톱스쿨을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보고서 어머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좀 이런 시그니피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런 저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유학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교수님이 되게 특이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좀, 그 교수님은 되게 뭔가 좀 다른 게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레미 선생님 얘기를 보고 그게 되게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내가 더 유리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되는구나. 한국에선 내가 이게 되게 결점이었고 약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점을 어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님 진짜 저 이렇게 솔직한 아주 그냥 답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님아 진짜로. 그래요 님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번 화이팅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님?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